다양하게 골고루 떨어졌습니다. 얼마나 다양한 전공으로 전략적인 전공의 선택으로서 학교를 지원했는지 성공 스토리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거의 모든 시험들이 반타작 50%를 맞더라도 4점 이상을 획득할 수 있는 높은 커브를 자라가는 게 AP 시험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시고 굉장히 적극적으로 AP 시험을 하기 바랍니다. 아까 전에 연구 얘기하면서 전공에 대한 선택, 즉 다양한 전공에 대한 베이직 파운데이션을 어느 정도 갖추고 있어야 되는 중요한 부분이, 이거는 참고로 지금 US Department of Education, 미국 교육부에서 나온 공식적인 자료입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프린스턴 같은 경우에는 이런 수수 물리, 내추럴 사이언스가 0.7%예요. 제일 비인기 전공. 이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애스트로피지크스라는 전공, 천문 물리라는 전공을 지원한다면 인기 전공, 콜롬비아 프린스턴 대학교에서 있는 많은 학생들이 지원하는 인기 전공에 비해서는 한 번 더 구체적인 그런 애플리케이션 리뷰를 받아볼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동양 학생들이 흔히 지원하는 남학생 같은 경우에는 요즘 컴퓨터 사이언스가 거의 대세예요. 지금 학생들이 이제 방문해서 상담이나 이제 컨설팅 요청하시는 학생들 보면 거의 90%가 스템 계통이고 그 안에서 90%가 거의 컴퓨터 사이언스예요. 역으로 말씀드리면 동양인 남학생이 컴퓨터 사이언스, 비즈니스, 엔지니어링 이런 거로 지원하게 된다면 굉장히 많은 학생들과 경쟁을 해야 되는 상황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학생들은 어떤 전공이 인기 전공이냐? 바이올로지. 네, 여학생 중에서 프리메디컬 트랙으로 바이오 공부하는 애들 많아요. 성인님 저 의사 될 거예요. 그래서 프리메디컬 가야 되기 때문에 저는 바이오는 필수예요. 그래서 모든 활동이 바이오를 잡는 학생이 많아요. 그리고 국제학부, 모델 유행 같은 경우에는 그쪽으로 많이 지원을 하죠. 그리고 사이콜로지, 심리학. 그래서 이런 틀에서 벗어나가지고 학교마다 이런 데이터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전략을 10학년부터 늦더라도 10학년 2학기부터 이걸 짜면 조금 더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다는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반면에 콜롬비아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공대가 조금 약해요. 많은 명문대학교가 전과 같은 거 쉽게 허락해 주거든요. A라는 전공에서 B 전공 가는 거를 쉽게 허락해 주는데 콜롬비아만큼은 좀 특이하게 공대 이름이 Full Foundation이에요. 그 학교에 입학했으면 오히려 콜롬비아 공대에서 콜롬비아 문과로 가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심지어는 콜롬비아 그 어려운 공대 과목에서 4.0 GPA는 갖고 있는데 불구하고 문과 쪽으로 가는 케이스가 거의 드물 정도로 이 학교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공대보다는 문과가 훨씬 더 어렵다. 그 통계를 보면 아시겠지만 이 학교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하버드하고 다트마우스처럼 인문학 학교입니다. 콜롬비아는. 공대가 좀 더 인기가 없는 학교고요. 존스 홉킨스 같은 경우에는 컴퓨터 사이언스가 비인기 전공이에요. 어떻게 보면 모든 학교들이 컴퓨터 사이언스는 탑 전공인데 신기하게 이제 존스 홉킨스 같은 경우에는 비인기 전공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존스 홉킨스 같은 경우에는 컴퓨터 사이언스로 지원하는 게 좀 더 유리할 것 같다. 최소한 이론적으로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도 제주 이제 국제학교 출신 학생 같은 경우에는 컴퓨터 사이언스로 이 통계를 바탕으로 아예 이제 그 스펙을 만들어가지고 존스 홉킨스 지원했던 케이스가 있어요. 반면에 카네기 멜론 같은 경우에는 컴퓨터 사이언스하고 그 부분이 거의 탑 수준이에요. 위에는 안 나와 있지만 거기에서 아까처럼 하버드하고 다트마우스처럼 인문학이 뛰어난 학교에 비해서 경영이, 경제, 에코노믹이 가장 인기가 없어요. 통계학이랑. 그 카네기 멜론은 좀 특수한 케이스가 아키텍처하고 아트하고 이제 드라마 이 부분이 전부 다 파인 아트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순수 미술. 근데 드라마 합격률은 거의 2% 3%예요. 오디션을 보고 입학하는 드라마 전공은 2~3%. 반면에 아키텍처 같은 경우는 합격률이 과거에는 55%, 최근에는 거의 35%까지 굉장히 높은 합격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전공에 대해서 학생이 지원을 하게 된다면 전공적인 선택을 했을 때 어떤 유리한 점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이 학생 같은 경우에는 지방 이제 일반고 출신이에요. 그래서 국내에서 입시를 이제 2번 정도 실패한 다음에 선택권이 없어가지고 무조건 해외로 이제 유학을 가야 되는 상황이고 SAT 1490, SAT 2 스코어. 아쉽게도 유학 같은 걸 늦게 준비했기 때문에 AP 성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불리한 상황에서 이 학생을 이제 20개 넘는 학교들이 지원했습니다. 처음 지원했던 거 BU는 웨이팅 됐어요. 그 이후 그 학교 왼쪽에 보이는 부분이 다 떨어진 학교들이에요. 굉장히 골고루 많이 떨어졌죠. 조지 워싱턴, 조지아 텍, 콜롬비아, 에머리, 조지타운, 카네기 진짜 많이 다양하게 골고루 떨어졌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이 학생이 이제 합격한 대학교거든요. 이렇게 붙었어요. 그리고 학생이나 지금 학부모님이 보실 때 초점 두는 문구는 학교 이름, 퍼듀, RIT 이 검은색이 아니라 파란색에 초점을 두세요. 얼마나 다양한 전공으로 전략적인 전공의 선택으로서 학교를 지원했는지 성공 스토리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퍼듀 같은 경우에는 이 학생 입장에서는 자기는 무조건 공대는 꼭 가고 싶다. 그리고 자기가 공대 공부하고 싶을 때는 퍼듀에서는 자기가 진짜 가고 싶은 케미컬 엔지니어링 그쪽으로 지원했었어요. 반면에 메리스 같은 경우에는 공대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이 학생 같은 경우는 공대를 포기하는 대신에 기회가 있을 때 자기는 공대를 전과를 하겠다. 다른 문과 전공으로 지원해가지고 이제 박은 케이스예요. 근데 NY 같은 경우는 특수한 케이스가 NY 자체가 이제 공대가 없어요. NY 지원할 때 굉장히 조심하세요. 네, 이거 지금 NY 얘기 나왔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데 이 두 가지 팁 드릴게요. 첫 번째, NY 캠퍼스 선택할 때
번째, NYU 샹하이는 웬만하면 지원하지 마세요. 동행 학생이 NYU 샹하이 캠퍼스 클릭하면 거의 그쪽으로 다 빠집니다. 두 번째, NYU 지원할 때 공대나 굉장히 physics, chemistry, 이게 strong한 natural science, 순수 과학을 지원하잖아요. 그건 NYU 본교가 아니라 브루클린 브리지 그 지나서 있는 NYU 텐던 캠퍼스로 allocate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는 꼭 주의 깊게 하셔야 되고 함부로 공대 그 전공이랑 샹하이 캠퍼스는 지원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NYU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런 특수상을 인지를 하고 이 학생 같은 경우에는 그럼 저는 NYU 가서는 경영 아니면 경제를 공부하고 싶어요. 근데 분명 아시겠지만 NYU 같은 경우는 비즈니스하고 이칸이 굉장히 센 학교예요. 인기 전공이고. 그래서 이 학생 같은 경우에는 NYU를 anthropology, 인류학. 물론 거기에 대한 어느 정도 파운데이션이 있습니다. 아로 랜덤하게 이제 anthropology 고른 게 아니라 여러 가지 활동 봤을 때 anthropology가 적당한 부분이었고요. 그거 일리노이하고 텍사스 어스틴도 공대로 지원하기 너무 어렵기 때문에 우선 이 학교에 들어가자. 왜냐면 이제 텍사스 같은 경우에 자신 있게 문과 쪽으로 에코노믹 지원했던 이유가 통계를 본 결과 공대로 전과하고 싶은 학생의 67%가 전과에 성공했었다. 거의 3분의 2 수준. 그 정도면 충분히 나중에 공대 쪽으로 전과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우선 UT 어스틴에 붙고 보자는 전략을 통했습니다. 그 맨 마지막에 어떤 게 보이나요? 뜬금없죠. 코넬 대학교 호텔. 여름에 했던 굉장히 중요한 인턴십 바탕으로 코넬 대학교 지원을 했었어요. 기대 없이 지원을 했겠지만 우리나라 말로서는 전공 정보선이고 미국으로 따지면 거기에 대한 strong, solid foundation 그 확실한 동기하고 이야기를 에세이 코넬 대학교 전통적인 Y major, Y 코넬 에세이 잘 나타내면서 이 프로그램에 이제 합격했던 케이스입니다. 현재 지금 1학년 재학 중이고 곧 이제 끝날 거예요. 이 AP 스케줄 보시는 게 좋은 게 여러 가지 과목들이 있죠. 그리고 보라색이 나타내는 게 5점 비율이에요. 그래서 보라색이 짧으면 짧을수록 5점 비율이 없다는 거고요. 대표적인 케이스가 필수 1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이제 좀 쉬운 시험이기 때문에 커브가 좀 안 좋아요. 그래서 거의 한 7, 6%가 이제 5점 비율입니다. 반면에 어려운 과목, 예를 들면 Physics C, 그렇죠? Physics 메카닉 같은 경우에는 거의 40%가 5점이 나와요. 제가 그러면 수많은 AP 중에서 두각이 나타낸 게 있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다양한 전공을 만들기 위해서 어떤 과목들을 택하면 좋을까. 우선 제가 학부모님하고 학생들이 얘기하고 싶은 거는 AP를 선택할 때 자기가 공부하고 싶은 자기랑 적성이 맞는 AP보다는요 좀 도전적으로 주위 있는 학생들이 바이오하고 사이콜로지 한다면 그러면 주위 학생들이 웬만하면 안 하는 나만의 과목을 고민하셔가지고 포트폴리오 만드는 것처럼 매년 하나 두 개씩의 추가적인 AP에 도전해보세요. 그래서 도전적인 생각으로 자기가 편안한 AP 과목보다는 좀 특이한 그래서 다른 학생들과 비교를 했을 때 독특한 자기 다양한 배경을 만들 수 있는 그래서 나중에 갔을 때는 다양한 전공으로도 지원할 수 있는 왜냐면 시험 보시면 알겠지만 어려운 시험일수록 일반적으로 점수는 후하게 줘요. 그리고 거의 모든 시험들이 반타작 50%를 맞더라도 4점 이상을 획득할 수 있는 높은 커브를 자라가는 게 AP 시험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시고 굉장히 적극적으로 AP 시험을 하기 바랍니다. 그럼 제가 추천하는 과목이 어떤 거냐? 이거예요. 너무나 좋은 과목들이에요. 이과로 스펙을 만든다면 피직스 기본이고 스태티스틱 그렇죠? 요즘 굉장히 떠오르고 있는 전공이죠. Calculus A, B, BC, English Language, Music Theory, 음악 이것도 좋아요. 네. 물론 좀 절대 음감 이게 필요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재능이 있어야 되는 과목이고 라틴 지금까지 제 학생 중에서 좋은 대학교를 안 간 애들이 없었어요. 굉장히 독특한 그 과목이고 AP 라틴에서 두과학 라틴을 했던 굉장히 좋은 부분이에요. 이 같은 경우에는 많은 학부모님이 모르는데 동일한 프로젝트로 2대를 나갈 수가 있어요. 작년에 저희가 이제 3팀을 보내가지고 나가서 2팀이 이제 Conrad Innovator 1차 통과 그리고 한 팀이 Conrad Finalist 최종까지 가가지고